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어제, 주간 적중했었죠. KB 손해보험 축 잡고 갔는데, 어, 나머지 하나가 그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붙었던 경기 한번 동기부여의 양팀모도 없어가지고 엄청 좀 수비 없이 잘 달릴 줄 알고 오박 갔다가 언더나면서 두 잡 중에 한 잡만 적중을 했습니다. 여자 배구랑 이렇게 적중을 했고 오늘의 NBA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써져 있다시피 70대 30 조합표에서 플러스 알파로 50% 비율 추가 조합 한 조합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미러키 마엔이 사실상 오늘은 단폴이었고 그러고 보스턴 승하고 묶어가서 70% 비율을 조합이 적중을 했고 그리고 한 조합만 더 50% 비율 이렇게 써져 있다시피 보스턴 마엔 미러키 승 골스 승까지 2.9배 나오길래 이렇게 가서 이것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부주력 조합이 참 아쉬운 게 이건 비율 30%짜리 부주력 조합이 올랜도 마인 들어왔죠. 그리고 미네소타 오바 해고반 하면서 250 이상 들어왔죠. 보스턴 오바만 틀려서 이게 배당 5배 이상짜리 이 조합이 적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됐죠. 보스턴만 사쿼터에 좀 덜 놀았어도 아주 정말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최근에 솔직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아주 기분 좋은 그 카톡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선생님들께 좀 공개를 좀 하고자 좀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걸 했으면 개인적으로 이 토개부 계속 작성 중인데 저는 저번 달부터 계속 수익 나고 있네요. 그때 크게 가서 큰 거 다 복구하고도 넉넉하게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영상에 좀 써도 될까요 형님?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캡처본을 이게 혹시 주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밑에 카톡 보내는 내용에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것도 주작이라고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이 카톡창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NBA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디애나랑 덴버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 덴버가 8연승 중에 있죠. 잠시만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덴버가 8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상대 전적. 이 점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동부랑 서부팀 맞대결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략 4년 동안 덴버가 다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인디애나가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3경기 연속 130에 가까운 득점력을 자랑을 했고 2경기 연속 가비지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클리퍼스 경기는 안 봤는데 대부분 이 경기에 좀 홈콜리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건든 경기였고 아예 보지도 않은 경기여가지고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인디애나의 흐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인디애나는 오늘 경기에서 팀야투 54.8%, 클리퍼스라는 수비 좋은 팀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을.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3.3%, 평균 미달 수준이었기 때문에 딱히 이게 그러니까 딱히가 아니라 2점 슛 성공률이 매우 훌륭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리퍼스의 인사이드를 잘 털어먹으면서 대승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덴버는 직전 레이커스전에 정말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했던 레이커스 상대로 대판 깨졌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마이클 말론 감독이 코칭 싸움에서 대패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야, 우리가 2월 달부터 9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9연승을 기록한 과정을 보면은 모두 상대가 부상자가 많아서 정상 전력이 아니었던 팀들이나 아니면 대놓고 약체 팀들 상대로 우리는 9연승을 달렸던 것이다. 나는 그럼 우리 팀 선수들이 우리가 9연승을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주 센 발언을 했죠. 실제로 레이커스전이 정말 무기력하게 완전 발려버린 덴버였습니다. 요키치도 12득점밖에 못하면서 존재감이 사실상 거의 미비한 수준이었고 그나마 덴버가 이날 레이커스전에 3점 39% 기록하면서 3점은 괜찮게 들어갔던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턴오버도 20개씩이나 범하고 팀이아투도 40%밖에 기록을 못하고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그냥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원래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로 덴버 마인을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왜 오바를 전 메인으로 보려고 그랬었냐면은 덴버가 우선 동부팀 상대로 상당히 강하거든요. 동부팀 상대로 15승 7패입니다. 15승 7패. 굉장히 좋은 승률을 딱 봐도 거두고 있죠. 그럼 평균 득점 125.4예요. 125.4. 120만 넘어가도 상당히 평균 득점 높다 하는 수준인데 125.4에다가 팀야투가 동부팀 상대로 팀야투가 53%입니다. 53%. 그래서 야 이거는 동부팀 상대로 강해도 너무 강하구나. 덴버가 직전인 레이커스 전에는 정말 무기력했지만 이번 경기에 반등 버프 받고 대량 득점을 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고 인디애나 역시도 물론 혼자 백투잉에 깔려져 있지만 서부팀 상대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인디애나가 14승 7패입니다. 인디애나는 서부팀 상대로 평균 득점도 118.1 거의 120에 약간 가까운 수준의 결코 낮지 않은 평균 득점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 서부팀 상대했을 땐 7승 1패예요. 딱 한 번만 지고 나머지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7승 1패. 엄청난 고승률이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 인디애나 가뜩이나 서부팀 상대로 매우 강하고 홈에서는 유독 훨씬 더 강한 이 인디애나가 이거 덴버 승이 사실 막 정말 뭐 비록 덴버가 정배를 받은 경기지만 이게 정말 매끄러운 접근은 되지 않겠구나. 이거 차라리 오바로 메인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기인데 기준점이 언어바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빠꾸친 거예요. 순전히 다른 거 뭐 핑계 댈 거 없고 246.5는 246.5잖아요. 근데 이게 246.5를 오바를 보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뭐 3점이라 팀이 아트라든 터져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보장이. 거의 250 이상을 찍는다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 오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클브라고 멤피스 경기가 오늘 기준점하고 비슷한 거의 250을 발해야 되는 기준점 248.5를 받았었죠. 이게 멤피스가 막판에 정말 의미 없게 계속 비벼대면서 252점 오버가 찍혔지만 아시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언더가 유력한 경기였어요. 4쿼터 71점 나가지고 이거 오버가 찍힌 거지. 사실상 언더 뉘앙스의 경기였습니다. 이런 약간 멤피스가 막판에 추격을 하면서 비벼대는 의미 없이 비벼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오버가 뜬 거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면서 느낀 게 250을 바라면서 가는 오바들이 애틀란타 경기 빼고는 막 속 시원하게 막 해고바 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0 노리고 가야 되는 오바가 솔직히 많이 무섭거든요. 오바로 접근하기. 그래서 메인으로 봤던 오바를 빠꾸치고 덴버 승마인 쪽으로 메인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오바는 제가 서브로 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인디애나 백투백에서 많이 약해지는 팀이거든요. 3승 5패입니다. 백투백에 3승 5패. 그리고 평균 득점 108.6이에요. 백투백에서. 110득점도 안 되는 팀이면은 인디애나가 수비로 먹고 올랜도처럼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 아니라 공격의 힘으로 먹고 사는 팀이니까
백투백에서 110점도 안 되는 평균 득점 굉장히 낮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 8.8입니다. 굉장히 백투백에서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가 높았어요. 그리고 덴버가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에 누가 봐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그래서 박싱 모드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대전적 8연승. 상대전적 8연승. 덴버가 4년 동안 이긴 상대한테 뭐 인디애나가 지금 정말 고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지만 전 덴버가 승리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경기라서 덴버 승 마헨 메인으로 서브로 오바를 보겠습니다. 서브로. 자, 워싱턴이랑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이거는 제일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역사가 깨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이 불과 얼마 전에 2월 6일 날에 있었었죠. 브루클린이 홈이었으나 102대 119로 워싱턴이 대승을 17점 차 대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혼자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죠. 이번 경기에서 올랜도에서 워싱턴은 이동거리도 꽤 먼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 원정 경기한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꽤 먼 편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디안젤로 러셀, 캠 토마스 여전히 결장을 하고 직전 필라전과 동일한 라인업 상태이고, 워싱턴은 오늘 결장했었던 미들턴, 스마트, 알렉스 사르 등이 올랜도전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심보로 결장시킨 것일 수도 있거든요. GTD로 변경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 이 키워드 이런 드립을 왜 한 거냐면은 워싱턴이 혼자서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올 시즌 백투백에서 0승 9패 전패 중입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도 102.4 102.4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득실 마진이 무려 21.4 마이너스 21.2 엄청나죠. 그러니까 평균 실점은 123이라는 거 123.6인 거고 평균 득점은 1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백투백에서 제일 약한 정말 터무니없이 약한 워싱턴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건 영상에서 한 대여섯 번은 말한 것 같은데 워싱턴은 올 시즌만 백투백에서 전패냐? 아닙니다. 전 시즌에도 백투백에서 13번 경기해갖고 0승 13패 전패입니다. 즉 워싱턴은 전 시즌부터 백투백에서 총 22연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 22연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투백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는 팀이에요. 근데 혼자서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는 경기잖아요. 저는 이것만 보고도 브루클린 승은 접근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연패예요, 선생님들. 22연패면은 이거는 그냥 장줄이 아니라 엄청난 초장줄이죠. 그리고 브루클린은 아까 뭐 상대전적에서 워싱턴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루클린은 올 시즌 거꾸로 홈보다 원정에서 승률이 더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자, 2월 5일 날에 있었던 양 팀의 맞대결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의 팀리아투가 54.3%를 기록했고 3점 46.5%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대폭발하는 경기였어요. 이날에 브루클린 17점 차로 대패를 당한 경기였지만 공격 리바운드도 브루클린이 5개나 앞섰고 그리고 턴오버도 4개나 적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가적인 면에서 브루클린이 더 잘하는 경기였지만 순전히 워싱턴의 이 슛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패를 당했던 경기였단 말이에요. 순전히 딱 야투 차이 때문에. 참고로 워싱턴이 2월 달에 치른 총 9경기에서 3점 40% 이상을 기록한 3점 터진 경기가 딱 3번이었거든요. 3분의 1 확률이잖아요. 3분의 1 확률로 3점이 터진 건데 근데 지금과 이때 2월 5일과는 상황이 오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은 아니지만 여기 적혀있다시피 브루클린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 1등 팀입니다. 올랜도보다 정확하게 여기 101.7대 있잖아요. 올랜도가 101.6이거든요. 0.1 차이로 1등이에요. 브루클린이. 오늘
워싱턴이 오늘 올랜도랑 경기를 치르고 백투백으로 브루클린을 상대하는 거죠. 오늘 올랜도 상대로 워싱턴이 90득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워싱턴이 올랜도 상대로 완전히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거의 올랜도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디펜레이팅을 기록하고 있는 브루클린 상대로 야투 폭발하면서 110점 이상, 120점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균점이 많이 낮더라도 브루클린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자, 오클라호마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양 팀 모두 오늘 똑같이 백투백 여파가 껴져 있고, 그리고 홈원정 바꿔서 리턴 매치죠. 자, 이건 제가 이거 오늘 경기 있었던 이 백투백 1차전 경기 이거를 정리된 표를 이렇게 캡처해 온 것이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미네소타 프렌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석인 거고, 오클 마인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석입니다. 왜냐면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게 오클라호마가 팀야투 55.8%, 3점 54.3% 기록했잖아요. 참고로 오클라호마가 오늘 기록한 3점 성공 54.3%는 올 시즌 오클라호마가 수십 경기를 치른 올 시즌에서 제일 높은 3점 성공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제일 3점이 잘 들어간 경기, 여태 경기 중에서. 근데 오클라호마 많이 못 찍었습니다. 미네소타 프렌 찍혔어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야, 오늘 오클라호마가 야투 이렇게까지 터지고 팀 야투율 거의 12% 차이 나고 3점 성공률 14% 차이가 났는데도 많이 못 찍었어? 이거 미네소타 프렌 개꿀이네 하고 미네소타 프렌을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배팅인 거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마인을 봐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배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에서 오늘 박스 스코어를 보면은 주요 막 진짜 막 5분 10분 이내로 뛴 선수들 말고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코트를 밟은 선수들이 정확하게 6인이었어요. 6인 로테이션이잖아요. 6인 로테이션 수준인데 오늘 아시다시피 제일린 클락 얘가 오늘 선발로 나와가지고 스가를 엄청나게 디펜더 역할을 잘했고, 그러고 20점 차 지던 거를 역전을 하는 이 과정에서 2쿼터에서 이 제일린 클라기가 1등 공신이었거든요. 얘가 이 구간에 3점도 100%로 다 넣었고, 야투 6개 써가지고 6개 100% 메이드했고, 이러면서 얘가 진짜 엄청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근데 얘가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림어택 달려가는 과정에서 자빠진 동시에 머리 부둥켜 안고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라커룸 실려 들어갔잖아요. 뇌진탕 이슈로 부상 아웃이 된 거거든요. 이러면 백투백 두 번째 경기 어지간하면 결창합니다. 뇌진탕 쪽인데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바로 출전한다. 이게 더 확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얘까지 없으면 지금 6인 로테이션, 5인 로테이션 되잖아요. 지금 뎁스 상황에서 오클라호마 지금 결장 이슈가 같이 부상병동 상태도 아니고 오클라호마는 정상 라인업 상태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지금 홈에서 6연승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 6연승 과정에서 모두 다 12점 차 이상 승리입니다. 오늘 핸디 기준점이 11.5기 때문에 모두 다 최소 점수차가 12점 차 승리였어요. 다 압도적인 대승만 하면서 홈에서만큼은 대승 연승을 하고 있는 게 오클라호마예요. 그럼 이게 제 상식으로는 오클라호마 마인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배팅인 거고, 미네소타 프렌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배팅.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저도 이 경기는 좀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준비를 한 건데, 분석하면 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기본 이하로 오클 마인에 오바 볼게요. 기본 이하로. 왜냐하면은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2월달 개인야 투자치가 38.9% 여기 써져 있다시피 굉장히 부진합니다. 굉장히 부진해요. 그러고 여기 뭐야 오늘 미네소타가 프렌 찍힌 이유는 무조건 리바운드 차이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8개 앞섰고 총 리바운드 7개 앞섰고 자 야투가 더 저조한 팀이 당연히 리바운드를 들따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더 저조한 팀이. 근데 저조했음에도 리바운드를 더 앞섰습니다. 그러면은 골밑을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미네소타가 완전히 이 보드 장악 싸움에서는 완전 대승을 거둔 경우였단 말이죠. 리바운드 경쟁은. 근데 미네소타가 제가 이 경기는 막 진짜 여러 가지 분석을 찾아본 결과 원정에서 리바운드 지표가 좀 유의미하게 하락을 하거든요. 원정에서랑 홈이랑 승률은 거의 똑같은데 리바운드 지표 자체는 좀 하락을 합니다. 리바운드 지표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하락한다라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 좀 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이 오늘 경기에서 맥다니엘스 40분, 그리고 나즈리드 40분, 앤서니 에드워즈 39분. 지금 라인업 상황에서 핵심 3명이 전혀 출전 시간 관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이덥 37분인가? 그리고 스가 38분으로 오클라호마도의 핵심 원투펀치 1옵션, 2옵션이 출전 시간이 많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관리를 했고 로테이션 관리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홈그레이나 헐튼스테인, 뭐 돌트 이런 애들은 다 로테이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라인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미네 프렘보다는 오클 마인이 좀 더 유력하다고 봐요. 오클 마인하고 오바 쪽 메인 선정 없이 기본 이하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자 유타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자 올 시즌 상대 전적 2번 모두 오바였고 1승 1패 나눠 먹었습니다. 유타는 직전 휴스턴 전에도 오바를 내면서 현 시점 8연속 오바를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언오바 장출 중에서 독보적으로 타고 있는 게 바로 유타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결장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콜린스 결장 확정, 조던 클락슨, 그리고 섹스턴 이렇게 3명 결장 확정합니다. 유타는. 그리고 워커 캐슬러랑 마카넨이 GTD인데 소식지를 알아본 결과 마카넨은 딱히 새로운 부상 보고 없이 GTD 상태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을 우선 좀 더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마카넨은. 워커 캐슬러는 질병 이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사실 지금 딱 느끼셨겠지만 유타에 지금 딱 핵심 멤버 5명이 딱 GTD 결장 이슈가 딱 결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클락슨, 섹스턴, 존 콜린스, 그리고 마카넨, 머커 캐슬러 싹 다 주전 중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다 결장 이슈가 걸려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포틀랜드는 추가 부상자 없이 직전 샬럿전하고 동일한 라인업입니다. 우선 포틀랜드가 직전 샬럿전에 53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야투가 엄청나게 잘 터진 것도 있었지만 턴오버가 좀 많았던 거를 제외하고는 완벽했거든요. 한두 명의 맹활약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활약이 좋았고요. 포틀랜드. 유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경기는 솔직하게 길고 따지고 여러 가지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타가 지금 얘네 5명이 다 지금 결장 이슈가 깔려진 마당에 3명은 결장 확정이다. 그럼 포틀랜드 승을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한 거지만 딱히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결장 이슈만 보더라도 이거는 포틀랜드 승이 매우 유력하다. 그리고 서브는 오바까지 볼만하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팀 페이스 수치만 보셔도 포틀랜드가 지금 5경기 103.2로 리그 2등 수준, 엄청나게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타는 그냥 이 정도로 빠른 팀입니다. 항상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에선 계속 맴도는 팀. 그러다 보니까 유타는 당연히 디펜에이트는 항상 최하위권에 자리 잡은 팀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 팀이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유타는 당연히 디펜딩 최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야투를 갑작스럽게 박아버릴 가능성보다는 직전 경기 140득점 이상을 했던 이 원동력 삼아서 이 흐름을 유지해가지고 또다시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 게 맞는 경. 포틀 승의 오바. 포틀 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는 세크라멘토랑 샬럿 경기인데, 자,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세크는 결장 이슈가 아예 없고, 샬럿은 제프리스, 오코기, 마크 윌리엄스, 그 세 명이 결장 확정합니다. 양 팀 모두 솔직히 되게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세크라멘토는 고작 2연패밖에 안 한 거고, 샬럿 역시도 2연패밖에 안 한 수준이지만, 이 과정들이 너무 불량했습니다. 세크는 뉴올리언즈한테 지고, 직전 골스전에 24점 차로 대패를 당하면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는 느낌이고, 샬럿은 서부 원정연전 기간 중에 레이커스 상대로 뜬금 역배승을 해냈지만 이후 두 경기 연속 처참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틀전의 53점 차 대패는 심해도 너무 심했죠. 물론 당연히 이 경기는 초점은 무조건 세크 마인 잡고 보는 게, 최근 5경기 득실 마진차 꼴찌팀이니까 이거는 세크 마인 초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은 세크라멘토가 1월 27일 이후로 1월 27일 날에 브루클린전에 14점 차 대승을 했었거든요. 1월 27일 이후로 지금 어느덧 근 한 달 동안 10점 차 이상 대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크라멘토가 무려 한 달 가까이 없다로 대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라인업 상황상 샬럿 프레는 보기 어렵죠. 그죠? 사실 세크도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면은 직전 골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네가 막 진짜 막 일방적으로 어느 팀이건 샬럿이건 간에 워싱턴이건 간에 어떤 팀 상대로건 대량 학살을 하는 그림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이건 세크 마인을 핸디는 무조건 세크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경기인데 메인을 언더로 보는 게 낫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샬럿이 올 시즌에 언더 랭킹 1등이라는 건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인지하겠습니다. 언더를 가장 많이 낸 팀이잖아요. 샬럿이 전형적으로 언더를 가장 많이 냈던 경기들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였느냐. 샬럿이 프렌 찍은 경기에서 언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건 70% 이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포틀랜드처럼 완전 진짜 대량 가비지 학살당하는 경기나 수비 내려놓으면서 오바 뜬 경우가 많았고, 의외로 샬럿이 막 비비는 경기들은 정말 수비 에너지 끈적하게 가져가면서 대략 한 70% 이상의 확률로 언더가 났단 말이죠. 샬럿이 프렌 찍은 경기들은. 그러면은 지금 세크라멘토가 한 달 가까이 대승을 못 해낸 이 세크라멘토가 샬럿 상대로 일방적으로 초전박살 내는 경기가 아니라면은 언더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크라멘토도 지금 대량 득점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샬럿도 당연히 오펜 레이팅 100도 안 넘는 꼴찌 팀인데 얘네가 대량 득점할까봐 무서워하면은 그거는 NBA 배팅 못하죠. 저는 메인으로 언더 보고 서브는 그래도 세크 마인 잡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준비하는 데만 아시다시피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로 걸립니다. 근데 정말 여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그거 하고서 이런 걸 열심히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만 좋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하고 또 정말 제 스스로도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성을 잃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게 부러졌을 때 0.5 당하거나 이랬을 때 제가 봐도 얘는 좀 제 자신이지만 얘는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저도 있긴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뭐 이게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와 정말 우선 저도 이게 들어왔으면 몇십만 원 이상이
돈을 따는 건데 못 따게 됐다라는 1차적인 빡침. 그리고 제가 어찌됐건 리더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될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나로 인해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분노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정말 하들짝에 쓸모없는 그런 글 같은 걸 올리고 그런 모습을 정말 주기적으로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야구 시즌엔 정말 덜 할 거예요. 야구 시즌에는 사실 야, 농구가 정말 부러질 때 0점 이런 거 당하면은 분노 지수가, 야구는 솔직하게 막 우리 팀이 1점 차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뭐 1사 만루 상황에서 병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받긴 하는데, 그래도 농구 0.5로 죽는 것보다는 전 덜 할 것 같거든요. 야구 시즌에는 정말 그런 모습 감쪽 안 보여드릴 거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구 시즌에도 좀만 아무리 좀 나쁘게 보이시더라도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고 전과도 하나 없거든요. 전과 없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클린하게 살았고 남한테 뭐 사기치거나 해끼친 적 없이 클린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